가장 아마도 관심 있으실 지금 영유아나 혹은 이제 영어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관심 있으실 파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파닉스는 소리와 그리고 문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알게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파닉스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소리와 문자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닉스를 접했을 때 굉장히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역량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에 대한 노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파닉스 교육은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세요. 이거 안 하면 다음 단계로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닉스는 아이들이 리딩을 하게 하는데 리딩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에 스킬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도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grammar 그리고 phonics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four skills 우리가 흔히 말하는 four skills 있잖아요. listening, speaking, writing 그리고 저희가 reading 하는 부분들. 이 도구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도구들은 가지고 이 스킬들에 접목을 시켜야 사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파닉스를 하실 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리딩과 함께 꼭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닉스를 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읽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닉스로 된 어휘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닉스로 읽히지 않는 어휘들, high frequency words나 저희가 sight words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어들은 리딩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야만 친구들이 읽어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에 대한 노출을 함께 시키면서 파닉스 학습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닉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파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아이들한테 몰아넣어서 단기간에 가르치시는 건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미국 교과서를 보시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단계 책까지 파닉스를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머, 우리 아이 투부정사 뗐어요.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투부정사라는 거는 이때 나왔다가 또 2학년 때 중2 정도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돼서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래머예요. 파닉스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 파닉스 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많은데 파닉스는 사실 뗀다라는 개념이 저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딩을 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소리에 대한 그리고 그 문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려주시면 친구가 정말 그 파닉스 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제가 파닉스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에서도 간단히 해보시면 좋으세요. 간단하게 이런 수첩들 있잖아요. 수첩 있으시면 이렇게 한쪽을 반을 나누시는 거죠. 저희가 보통 롱바울하고 숏바울 할 때 장모음, 단모음 할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단모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word family라고 해서 뭐 at, egg 이런 것들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 그 앞에 consonant 저희가 자음을 붙여가면서 소리를 바꿔가는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첩 하나 가지고 아이한테 이런 활동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나지? h, at, hat. Right? What about this one? p, at, pat.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아이하고 수첩 가지고 이런 활동들도 만들어 보시면서 집에서 꾸준하게 친구들이 이 문자들을 보면서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쪽만 한쪽 자르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면 롱바울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수첩 좀 긴 거여도 되고요. 이거 가지고 그냥 나눠 쓰셔도 되세요. 앞에 자음 바뀌고 그리고 롱바울 저희가 매직 E 사운드라고 하죠. 여기에 한쪽 더 쪼개서 E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h, at, hat 이었던 게 여기에 E 붙으면 무슨 소리 되죠? h, ate, hate.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매직 E 사운드가 붙이면 이 바울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수첩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활동해 보실 수도 있고 이건 실제 저희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해요, 원리는. 그래서 b, b, bug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자음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조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이쪽에는 뭘 하게 한 거냐면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그죠. 그래서 벌레에 대한 그림을 친구가 여기에 그려볼 수 있게 해서 친구들이 사실 배우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파닉스 학습을 하더라도 강화 학습, 이런 리뷰들, 이런 만들기 학습들을 통해서도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학습한 내용들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포스트잇 있으시잖아요. 포스트잇 있으면 이 문자에 대한 노출을 그냥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책으로만 그걸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잇을 벽에 막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word family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double consonant 사운드도 있고 이런 사운드들을 여러 개 붙여놓고 친구한테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벽에 붙어있는 이제 포스트잇들 중에서 한번 엄마가 소리 내는 거를 띄어오게 해보자. 그래서 뭐 형제자매 있으면 같이 누가 더 빨리 띄어오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혼자 있으면 뭐 아빠랑 같이 띄어보기도 해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sheep, sheep 그러면 친구가 가서 sh 띄어오고 또 이쪽에서는 ip 띄어오고 이런 활동들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똑같이 계속 책만 가지고 드릴링 하는 거, 그래머도 마찬가지예요. 책만 가지고 드릴링 하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하지만 그래머는 사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파닉스는 사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닉스 학습하시면서 리딩하고 연결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딩하고 연결시키시면서 sight words라는 부분들 자주 등장해서 눈으로 바로 익혀서 읽어낼 수 있는, 읽어내야만 하는 그런 단어들을 저희가 high frequency words, sight word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활동들도 저는 이제 이런 도구를 사서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친구들한테 팝콘 뽑으라고 해가지고 읽을 수 있으면 아이들이 팝콘을 뭐 콜렉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like라든지 now라든지 뭐 이런 sight words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엄마하고 그냥 상자 안에서 하나씩 여러 개 이제 써놓고요. sight words를 넣어놓고요. 상자 안에서 하나씩 뽑으면서 읽을 수 있으면 누가 더 많이 카드를 가져가는지.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실 거예요. 그냥 이런 간단한 게임도 엄마와 하면 더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게임들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sight words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 또 sight words 익히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포스터. 노출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벽에다가 붙여 놓으시면서 친구들이 자주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sight words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파닉스 하고 나면, 뭐 하고 나서는 아니죠. 파닉스 하면서도 제가 계속 이제 스토리북 같은 거 노출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토리 읽으면서 이 파닉스라는 걸 친구들이 배우고 스토리를 읽으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거기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게 이거였는데 많은 친구들 되게 아는 거 꼭 아는 척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한테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아는 척 할 수 있는 기회를 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언제 읽을 수 있게 된 거야? 진짜 너무 대단한데? 이러면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픽처북, 스토리북 여러 책들이 있는데 시작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픽처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픽처북 중에서도 어떤 북들이 좋을까요?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 책들. 너무나 유명한 에릭 칼의 Brown bear, what do you see?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Brown bear, what do you see? I see a blue bird looking at me. 계속 똑같은 패턴들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내가 영어로 책을 읽어주면 이해할 수 없는데 계속 읽어주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도 사실은 있었어요.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영어를 듣고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도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엄마의 억양, 엄마의 이 말하는 톤을 들으면서 대략의 분위기들을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많이 노출해 주시고 많이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픽처북으로 시작해서 이제 graded readers라고 하죠. 저희가 레벨로 나뉘어져 있는 리더스들. 리더스들은 사실 픽처북 읽으면서 읽을 수 있는 스텝 1 단계에서부터 있습니다. 레벨 1 단계들 같은 경우는 파닉스 시작하면서부터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드 리더스도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단계를 올려가면서 읽으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구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레벨 정도가 됐다. 레벨드 리더스의 상위 레벨 읽히실 수도 있고 챕터북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리딩 학습은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습서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서를 이제 아이와 같이 활용하시면서도 항상 다독, 원서를 함께 읽혀주시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세요. 리딩 학습서 굉장히 추천드릴 거 많지만 비상에서 나온 리더스 뱅크 굉장히 레전드이죠. 저희 리딩 학습서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교재들 활용하시면서도 뒤에 있는 원서들, 그 레벨에 맞춰진 원서들을 함께 읽혀주시면 저희 나라에서 기획된 이런 학습서들 같은 경우는 주제들이 이 원서들에서 온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서 리더스들이요. 그래서 학습서를 읽고 같은 주제들을 또 리더스에서 읽다 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학습서 학습을 하면서 친구들이 원서를 함께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어머님들께서 함께 아이들과 엄마표 커리큘럼이죠. 엄마표 커리큘럼을 함께 짜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스토리 읽어주실 때 우선 어머님들께서 프랙티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책을 집어서 어머님께서 읽어주시면 사실 흥미 요소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미리 책을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익스프레션을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강조를 줘서 읽어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 선생님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아이와 책을 읽는 것과 아니고 그냥 집히는 대로 책을 보고 친구와 읽는 것과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고 아이에게 우선 읽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라는 언어가 저희 나라 언어보다 우리나라 말보다 사실 굉장히 리드미컬한 랭귀지입니다. 사실 발음이 안 좋아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것보다 억양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 안에서 말을 우리가 특히나 이제 말을 할 때는 익스프레션도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모노톤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토리북 중에서 슬리핑 뷰티 같은 책, 우리 친구들 디즈니 스토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책들 읽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The princess is having a party. 라는 단어예요. 이제 마녀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The princess is having a party. 프린세스가 지금 파티를 하고 있어. 마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자기가 초대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혹은 The princess is having a party? But I'm not invit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The princess is having a party! Yeah, I'm invit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장 보호가 마침표였을 때 The princess is having a party. 그냥 information이죠. 프린세스가 having party한데. 두 번째는 The princess is having a party? 그런데 날 초대를 안 했어? 하면서 이제 물음표가 들어갔던 거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The princess is having a party! Yeah! I'm invited! 프린세스가 파티를 한대. 날 초대했어! 하면서 이제 느낌표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어떤 문장 보호를 가지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익스프레션을 넣어서 읽어주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감을 가지시고 재미있게 표현력을 풍부하게 사용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못 알아들을까 봐 혹은 우리 아이가 이제 내 발음을 따라할까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연습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들과 스토리텔링 타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들한테 이제 책을 읽어주시면서 얘가 내용을 파악했는지 못했는지 막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신다면서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시기보다는 처음에 접근은 우리 친구들이 한마디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엄마가 그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What is it? 이거 뭐야? 자, 그런데 영어로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머님께서 하실 질문은 yes나 no로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컬러를 알아요 이미. 그러면 Is this red color? Is this red or green?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을 주시던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yes, no 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시던지 그러면서 친구는 yes나 no를 한 번씩 답하면서 혹은 green or red 한 번씩 답해 볼 수 있으면서 작은 성취감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맞췄네? 엄마 또 내봐.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이 이어지고 친구들이 자신감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머님들이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이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질문하시는 건 좋지만 어떤 질문들을 던져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쌓아주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책을 읽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